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요. 조국 장관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출석이었습니다. 데뷔였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피의자냐 아니냐, 이걸로 주고 고성이 오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돛대기 시장 같아, 이런 한탄까지 내놨습니다. 그럼 기사 먼저 보기 전에요, 영상으로 어제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그 무슨 염치로 이 국무연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 뻔뻔하십니다. 기승전 조국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국회도 국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요, 저희가 지금 소개된 영상 이상으로 고성이 오갔거든요. 그리고 뭐 등을 돌리는 모습부터 서로 소리치는 모습.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보다 이게 무슨 돛대기 시장 같다, 이렇게까지 한탄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모습 저희가 지금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 소개해드리겠는데,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조국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전화통화했다. 그러다 야당, 이거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더 상황이 설명돼 있어요. 조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자택 수색 때 처가 전화로 연락을 했다. 그리고 전화를 바꿨습니다. 그 팀장과.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반면에 검찰이 조국 장관의 이런 설명이 나오니까 또 반박일까요, 해명일까요? 그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 통화 당시 여러 번에 걸쳐서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신속한 진행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시각차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공정성 관련 깊은 회의감 싹 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직권남용, 이런 이유로 탄핵소추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장관입니다. 직책부터 밝힌 조국 장관. 검찰은 상상하기 힘든 일 벌어졌다, 빨리 해달라는 것 자체가 명령이다, 검찰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국 장관 측은 좀 내용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통화 내용이 여기 좀 소개가 돼 있군요. 23일 오전 9시 30분쯤 조 장관은 검사와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신분을 밝혔어요. 신분과 직책을 먼저 밝히고, 그러자 전화를 받은 검사, 특수이부 누구누구입니다,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선 여러 가지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부인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를 해달라는 거, 아니면 검찰 쪽에서는 빨리 진행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약간 압력으로 좀 느꼈다, 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검찰과 조 장관, 좀 여기 좀 살짝 언급이 됐지만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부탁할 수 있다 생각했다. 검사,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와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수사팀 집에 들어서자 놀라서 조 장관에게 전화한 뒤 수사팀장을 바꿔준 상황입니다. 조 장관, 제 처가 전화 걸어왔지만 그냥 끊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도 후회한다. 그러니까 몇 번의 질문 나오니까 이렇게 좀 후회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보고 또 야당 쪽 중심으로 좀 과거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할 때는 조 장관이 또 SNS상에 지적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죄 딱 걸렸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이제 전화 통화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조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지적한 글을 남겼는데 그게 또 떠오른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대정부 질의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간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에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가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입니다. 통화했다는 얘기를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건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영상으로 여야의 반응 보셨죠? 완전히 다른 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야당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 직권남용이다. 그러면서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요. 여당 쪽에서 문제 삼는 거는 검찰이 야당과 내통해서 정보를 유출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문제 삼고 있어요. 관점이 다르죠. 조국 검사통화 강대강 대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요. 탄핵소추 공조. 민주당은 정치적 거래, 범인 색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당 대정부 질문 조국 장관 보이콧. 뭐 장관 아닌 법무부 관계자로 불렀다. 앞서 영상 보셨죠. 장관으로 부르지 않고 뭐 관계자 나오세요.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네 분 패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제 본회의 상황 보셨죠? 그 본회의 상황. 그리고 조국 장관의 전화통화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전화통화 내용. 수사 압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수사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네 분께서 앞에 품말을 걸어주셨는데 먼저 윤경호 의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조 장관의 통화 자체는 정말 부적절합니다. 예. 만약에 전화를 받았을 때, 물론 부인이 예. 넘겨준 전화를 받았다고 예. 그랬잖아요. 조사 대상자의 남편입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인간적인 호소였겠죠. 예. 그러나 기사에 나와 있지만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은 바로 예. 뭐 관등 성명을 댔다고 그러고. 예. 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조국 장관이 제 아내 건강 예. 상태가 안 좋으니 뭐 선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예. 얘기를 한 게 수사의 압력이냐? 검찰청법을 운운하고 한 지적은 맞습니다. 예. 오로지 이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라고 예. 돼 있잖아요. 예. 그거 법적으로 잘못된 건 저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양비론, 양시론 예. 떠나서 예. 조국 장관이 명백하게 젊은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예. 총리가 뭐 이따 우리 언급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사회 공정에 대한 회의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 예. 지성을 가진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 대한민국 검찰권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용이 돼도 되나 이 권한을 누가 도대체 검찰에게 줬나 예. 라는 걸 묻게 해요.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의 이 전화 한 통화가 예. 오히려 검찰을 더 분기탱천하게 만들고 더 똘똘 뭉치게 만들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예. 본래의 취지대로 따지면 예. 검찰이 이 조국 장관의 전화 한 통화 때문에 하려고 했던 압수수색을 슬렁슬렁하고 앞으로 하려고 예. 하는 여러 수사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전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통화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그 자체가 무슨 수사 압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네요. 판단을 그렇게 하셨네요. 자, 지금 보니까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압력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예. 법무부 장관이 예. 지금 인사권과 뭐 예산권을 다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예. 그리고 첫 그 통화에서 예. 장관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 장관의 전화를 받은 그 수사팀장 검사가 예. 관등 성명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제 관등 성명이 나온 거죠. 특수위부 예. 이땡땡입니다라고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장관의 위세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 통화에서. 지금 압수수색 나온 피의자 예. 정경심의 남편 전화를 예. 어떤 그 다른 예를 들면 그런 예. 지금 압수수색 나온 피의자가 앞에 있는데 예. 압수수색 당하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당황스럽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피의자의 남편 전화를 받을 검사도 없고 예.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예. 특수위부 아무개 검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는 관등 성명부터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장관의 제일 문제가 어제 예. 대정부 질문에서도 예. 이거는 수사 개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전에 예.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건 뭐 보고받은 건 아니지. 예. 개입인 거죠. 예. 그리고 장관이 관등 성명을 먼저 얘기할 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화를 했다는 거는 당연히 압력이 되는 거고요. 뭐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예. 하고 돌아 나올 상황은 예. 아닌 거죠. 2019년 지금 상황이. 예. 그렇지만 거기서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묘한 게 예. 이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예. 여당에서 나온 지적이 예. 자장면을 시켜 먹지 않았다고 수사관들이 했지만 여하튼 자장면을 시켜 먹어가면서 11시간 동안을 40평대 아파트를 예. 샅샅이 뒤졌다. 예. 뭐 이렇게 평을 냈어요. 그렇죠. 여당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걸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묘하게 신속하게 끝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신속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충 하라는 얘기고 빨리 끝내자는 얘기고 적당히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압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화 받은 그 검사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런 거 이전에 다 받아갔다 그냥 압수해서 갔다라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이수희 변호사 건 이거는 좀 명백한 이거는 압박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지용호 시사평론가께서는 X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압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러십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검사한테 빨리 끝내달라 또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한 게 아니고 그렇죠. 먼저 전화한 건 아닙니다. 부인이 119를 부를 정도로 아마 놀래서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보자 시절에 보면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한 걸로 보면 봐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그 가정주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족들 차원에서는 뭐 압수수색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당황 내지는 또 이 심신이 혼돈할 정도의 그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119를 부를 정도 상황도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조국 장관께 이제 전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전화를 수사검사와 하면서 좀 부인 상태가 이러니까 좀 고려해서 그런 심신 상태를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에 압력을 미칠 정도가 되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러한 지시 내지는 또 압력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황상으로 보면 그 부인의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상태에서의 전화를 받고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사 압력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천일 교수께서도 X니까 압력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런데 검찰 쪽에 어제 사실 조국 장관의 이런 설명인데 바로 또 신속하게 검찰이 또 해명, 뭐 어떤 반박을 해놨어요. 근데 검찰 쪽에서는
신속하게 해달랬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또 검찰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예. 조국 장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부탁한 거다. 배려해달라고. 배려해달라 이건데요. 근데 말이 좀 이렇게 상충합니다.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압력이라고 별로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불쾌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이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전화는 장관이 먼저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한 건 아닌데 검찰이 압력을 느끼기보다는 대단히 불쾌했을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예. 단지 그러나 예.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처럼 예. 일단 그 인처에 관련된 수사 전혀 보고받지 않겠다, 지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오촌 조카 도피할 때 조모 씨 예. 오해를 받을까 봐 전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말과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럼 최시환 교수님께서 어제 전화 통화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고 아주 보시는 부적절하다고 거네. 봐야죠. 아주 신중치 못했고 예. 게다가 지금 조국 관련 사안이 이른바 조국 사태가 50일째입니다. 예.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어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학계도 갈라져 있고 법조계도 갈라져 있고 이런 마당인데. 예. 그럼 이제 부인에게 전화 왔어도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죠.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인지가 돼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전화 통화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질문은 압력이다 아니다 였잖아요. 그렇죠. 수사 압력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압력을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X라고 한 것이지 대단히 부적절하고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의견 들었는데 뭐 한 세 분 정도는 그걸 뭐 굳이 압력까지 보긴 좀 그렇다. 근데 이 전화통화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고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이거는 압력으로 봐야 된다. 명백하다. 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